간만에 이각도에서 촬영합니다. 오늘은 재단을 처음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한번 넣어보고요. 고객님 선물용으로 이렇게 티코스터를 저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이게 가득이었는데 반밖에 없죠. 그래서 슬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체크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무난하게 좋아하십니다. 좋아하고 특히 무지 2개가 필요한데 근데 젊은 분들이 많이 안 오시죠. 그래서 체크는 오늘 안 합니다. 요 그때 선물 받았던 요 좀 두꺼운 겁니다. 자세히 보면 참 고급스럽게 생겼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 원단을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난 김에 좀 두꺼워요. 이게 두꺼워요. 저희가 원단에 대해서 저도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옥스포드다 뭐 그런 말을 바로 못 해드리거든요. 그냥 좀 두꺼운 편이고 10수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이 캔버스 같은 건 아니고 그래도 옥스포드는 보통 근데 이 앞뒤로 색깔이 다 염색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염색은 안 돼 있고 아니다. 옥스포드인데도 염색 안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옥스포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보면 그냥 좀 사선 패턴은 아니고 그냥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사선 패턴 아닌데 이거는 좀 사선으로 이렇게 헤링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공부는 좀 제가 더 해오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원단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는데 선물 받은 원단. 근데 나름 이게 검은색이다 보니까 검은색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한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생각이고 자르는 거 바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랑 요 원단도 세트로 받았거든요. 요 원단도 예쁘죠. 그래갖고 생각난 김에 바로 그냥 재단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식서 따로 뭐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뭐 빠르게 작업할게요. 지금은 지금 시간이 돈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업량이 한 개라도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뭐 효율보다도 그냥 이제 빠르게 그냥 요래 접어버려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은 안 빼려고 하는데 계속 빠져요. 저는 GPT가 이렇게 하면은 그 체형 유지가 된대가지고 아무튼 체형 유지가 된대가지고 그대로 저는 이제 식단을 하고 있었는데 체형도 아무튼 지금 61까지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아니 이 세상 61까지라니. 제가 지난주인가 쟀을 때만 64였거든요. 알아서 되겠죠, 그쵸? 근데 근육이 빠지고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체지방 더 빠지면은 해골돼서 저도 별로거든요. 아무튼 적당하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가로, 세로 11 그렇게 할 거고요. 그냥 이렇게 겹쳤습니다. 겹치면 재단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재단을 해도 되고 오늘은 그냥 이 방식대로 해볼게요. 저도 뭐 정해놓고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근데 좀 많이 타이트할 것 같아요. 이만큼씩 안 될 것 같고 식서로 접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신지 모르겠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흰 것끼리 마주보고 이렇게 끝끼리 이렇게 접거든요. 접은 다음에 안정적으로 재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딱 접거든요. 이렇게 접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안 할래 했는데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11을 그냥 재는 겁니다. 이러면 좀 정확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11이거든요 지금.
됐죠. 금방 자릅니다. 그 다음에 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은 이게 정렬해 놓은 게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면 별로 반가운 상황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인생 항상 마음대로 안 됩니다. 딱 멘탈 잡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잡았어요. 그래갖고 완벽한 0점을 또 맞추려고 하면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하고요. 대충 한 95% 정도만 대충 하고요. 직장에서도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퀄리티 살리다가 한 개 나올 거, 그러니까 두 개 나올 거 막 1.5개 나오고 이러면은 안 좋아하실 수 있겠죠.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잘렸죠. 역시. 그러니까 아까보다 칼이 한번 덜 갔기 때문에 덜 잘린 모습입니다. 잘렸겠죠, 이제. 그래도 덜 잘렸네요. 이렇게 하고, 한 4장 정도 더 자르겠습니다. 이제 무게가, 이제, 오른쪽에 무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안 떨어지겠죠. 정 안 되면 이제, 이런 거 받치고 하면 됩니다. 문진 삼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자르는 거. 이렇게 힘줘갖고요. 45도로 이렇게 쭉 밀고, 45도로 당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잘리거든요. 힘을 줘가지고요. 쭉쭉 밀어보세요. 톱질하듯이. 원단을 톱질하듯이. 그러니까 45도로.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갖고 한 번 더. 저는 이렇게 한 2번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뭐 파우치 만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천은 좀 남가놓고요. 이게 천도 마지막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행히도 이제 제가 식설을 이제 요렇게 해놓고 부서로 딱 접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뭐 문진을 쓰죠. 간만에 요거 쓰겠습니다. 똑같이 11cm.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워낙 이제 두꺼우니까 이게 재단하기 더 힘들겠죠. 그쵸, 지금 아까랑 틀리죠. 다음에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반만 접었는데 이건 반의 반 접입니다. 그래서 더 두껍죠, 지금.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뭐 보여드리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또 만들어 놓고 가게에서도 좀 편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손님들한테 또 아메리카노 받쳐드리고. 비싼 원단은 뒤쪽에 제가 린넨을 댔던 거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양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밑판은 따로 안 되고요. 이대로 그냥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밑판에 따로 이제 린넨 같은 거 안 되고 바로 그냥 얘로 이제 위아래 결합해서 작업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불합리한 이야기입니다만 남자분들이 사실 좀 유리하죠. 재단은 당연히 힘이 들어간 일이다 보니까 남자가 유리합니다. 잘렸죠. 얘는 이 정도 남았고요. 이것도 이제 따로 빼놓고 아직 덜 했습니다. 뭘 덜 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cm 잘랐죠. 또 11cm 또 잘라야 됩니다. 좀 최대한 정확하게. 이거 좀 보니까 일자가 안 맞네요, 이 친구는. 그러면 안 맞아도 됩니다. 안 맞아도 되고, 맞으면 좋고. 이런 거 보면 한번 다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끝에 좀 잘라주고요. 끝에 좀 받기 애매한 부분들은 잘라주고, 저는 11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11로. 똑같이 11. 이게 지금 완전 정사각형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접어서 할 때 요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정사각형이 안 나왔거든요. 이것도 지금 완전 좀 삐뚤하게 나왔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22cm였으면 제가 그대로 이제 한 번에 잘랐을 건데, 이제 그런 사이즈가 안 돼가지고 22cm 재단도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낱장으로 안 하고 연결되게도 자를 수가 있겠죠. 가방 만들 때처럼. 그러면 가로 22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조금 잘라주고요. 22 여기입니다. 요렇게 해서 그냥 요렇게 작업하면 되겠죠. 요렇게. 자를 때는 11로 잘랐지만 자르고 보니까 11이 아닌 사이즈네요.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면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르지 마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안 맞거든요. 반의 반접이는 저도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잘라본 적이 처음인데 될 줄 알고 잘랐는데 조금씩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지금 계속 듭니다. 근데 정말 이거 마음 편하게 먹고 작업하는 거라서 그냥 저 하고 있습니다. 이 뭐 불량 같은 게 아니고 엄청 이상했으면 저도 막 안 할 건데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이런 거는 아예 좀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저도 재단 초보입니다. 그렇죠? 아직 많은 케이스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는 아주 예쁘게 됐습니다. 아까는 또 이제 이번 또 22cm로 해볼까요? 번갈아 가면서 됐습니다. 그냥 하죠 뭐. 하고
미완성에서 만족을 전 느끼겠습니다. 미완성인 부분에서 만족. 사직동에서 아무튼 이런 거 판매를 할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오늘도 어떻게 팔지, 노점상이 많다는데 그게 이제 요금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요. 요금 중요하죠. 일일 얼마 정도 할지 한번 재미삼아서 하면 재밌겠죠. 지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막 이상한 총각이 이제 봉제용품을 팔고 있는 겁니다. 소품을 막 직접 만들었다면서. 이제 그렇게 막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제 차가 생기면 그때 이제 할 건 같은데, 당장은 이제 좀 내실을 더 이제 가다듬는 그런 느낌입니다. 더 갈고 닦고요. 항상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이제 기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배웠다, 그쵸? 정보 공유도 하는 그런 유튜브긴 합니다만 찍으면서도 저 많이 배우거든요, 스스로. 공부가 정말 많이 돼요. 이게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남아서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막 독학하는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 크거든요. 이게 유튜브도 찍은 지 보니까 몇 달 됐더라고요. 꽤 오래 됐더라고요. 반년 정도까지는 아닌데 반년 정도 됐나? 아무튼 제법 시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마치고 나서는 그냥 저는 맨날 자고 쉬었거든요. 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한 개씩 성과 남기니까 개인적으로 더 좀 잘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건강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건강에 대한 키워드를 더 찾아보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고 싶은데 누리려면 역시 이제 몸이 기초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 채널 구독자님들은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길게 자르고 있고요. 길게 자르고 이제 이게 얇은 천이니까 재단하기도 편하거든요. 지금 22로 그냥 이렇게 흰색 좀 나오는 거는 매장용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무튼 플리마켓은 좀 시세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출품하는 게 좋을지. 구장 앞에서 하는 것도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야구공 파우치 이런 걸 팔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조금 더 재밌는 생각이 좀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야구장에는 연령대를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 가봤어요, 진짜. 누나한테 끌려서 간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한번 혼자서 야구장을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야구장도 가보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품 판매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창업하기 전에 막 동네 호구 조사 같은 거 해야 될까요? 시장 조사 같은 거 그런 느낌이거든요. 보니까 예매 같은 것도 막 2시간 전에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당일도 할 수 있고 당일에 하면 당연히 뭐 좋은 자리가 없겠죠. 이제 그런 느낌인 걸 오늘 좀 예매 같은 거 알아보면서 한번 봤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제 얼굴 보시고 벌써 한 20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얼굴이 왜 이렇게 밝게 나오지? 저는 원래 이렇게는 안 밝은데 잠깐만요. 그러면
뭐 괜찮겠죠. 자, 이걸로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뒤집어 갖고 서로 이제 맞닿게 합니다. 따로 이게 뭐 위아래가 있는, 그러니까 방향결이 위아래가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위아래 없죠.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 다 쓸 수 있습니다. 작업하기 참 좋죠.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 느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세팅해 놓고 작업해 봅시다. 오르발은 뭐 요거 제인 오르발 쓰셔도 되고, 저는 구입한 디친 오르발, 그냥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계속 제가 만들다 보니까 아무튼 시간 대비 작업량이 작업 속도, 작업량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디친 오르발로 작업하는 거 많이 보셨겠지만, 좀 이제 그래도 조금씩 좀 다듬어지는 게 어떤 건지, 그래도 하루하루 지나면 뭔가 또 다듬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조금 이 정도 각도에서 촬영하겠습니다. 좀 높이서 촬영해야 좀 보시기 편하겠죠. 그래서 땀은 영영입니다. 영영으로 하고, 2번 스티치 하면 제자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절까지 키고, 자, 그 다음에 저는 딱 요 라인 맞춥니다. 요 라인. 여기 있죠. 여기 스위치 버튼. 여기서 딱 요 라인 딱 맞춥니다. 그러면 한 11땀에서 12땀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밟기만 하면 됩니다. 딱 요까지 왔죠. 이게 저만 기준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돌리면 딱 사이즈가 맞아요. 그대로 쭉. 그 다음에 제가 2.5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11이기 때문에 25, 0.25로 나눌 수가 있어요. 딱 0으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땀 뭐 더 가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딱 사이즈가 맞거든요. 그렇죠. 지금 딱 맞죠 또. 그러면 그대로 또. 페달이 어디 걸려가지고 잠깐 좀 뺐고요. 됐죠. 그 다음에 한 11땀 정도. 원래는 제가 10땀 박았었는데 11땀 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동일하더라고요. 세어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땀 맞거든요. 그럼 11땀 하면 됩니다. 4, 4, 5, 6, 7, 8, 9, 10, 11. 뭐 한 땀 정도 괜찮고요. 실이 잠깐 실이 어디 걸려서 팽팽해가지고 막 끊겼거든요. 됐습니다. 예. 뒤집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조시가 안 맞게 박혔거든요. 예,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 실패거리에 뭔가 방금 딱 걸려 있었어요. 자,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그냥 따로 기퉁이 안 자르고 작업합니다. 자르는 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대충 이래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연 20수 원단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손다림이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끝에는 안 쑤십니다. 지금 끝에는 이제 찌르지 마시고, 일단 이제 뭐 이 옆에 그냥 테두리만 일단 펴주세요. 테두리만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펴주시고, 여기 딱 직각 됐죠. 지금 여기도 이제 직각 맞춰줍니다. 여기도 직각. 이렇게 하면 다 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쁘게 펴야 됩니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쫙 펴세요. 딱 당기세요. 당기시면 얼추 맞거든요. 제대로만 박으셨으면 당기기만 해도 나옵니다. 사이즈가. 그래가지고 좀 안 맞다 그러면 조금 당겨주세요. 당겨가지고 3cm 밖에 시접이 안 되기 때문에, 0.3밖에 시접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연습이 답입니다. 쑤실 때는 또 이 정도만
꼭지점 저는 다 안 빼거든요. 그냥 딱 요 정도 느낌만. 제가 식신사주가 있어갖고 이런 거 감성적인 거에 되게 재능이 있다 하더라고요.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각적으로 하는 거가 이게 좀 아무튼 사주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잘 하시겠죠. 그냥 봤을 때 예쁘다는 감각을 딱 느끼시는 분들, 예술성이 있으신 분들. 저희 아버지는 참고로 예술성이 없으십니다. 어머니와 저는 있고 그런 거 감각적으로 잘 느끼신 분들은 이런 거 할 때 잘 하실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추진력이 있다 그러면은 뭐 남한테 안 물어보고 본인이 잘 하시겠죠. 공감대까지 있는 그런 성격이다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자, 이렇게 뭐 다 뺐습니다. 금방 하죠. 다림질 없이 거진 완벽하게 뺐습니다. 이래가지고 라벨을 먼저 넣으시고 접으시고 이게 땀은 제가 3.0으로 좀 올렸습니다. 이래야 좀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데가 좀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이고 1령으로 할게요. 땀폭은 1령이 전체적으로 받기가 쉬워요. 1.5 해도 되고 2 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1령이 그냥 무난합니다. 작업하기는 좋아요. 이게 시점이 좀 0.3으로 밖에 안 박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 이제 박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저도 지금 정렬 안 했어요. 여기 보면 딱 일자가 아닌데 좀 확대를 해서 할까요? 접는 거 다 했으니까 초점 고정하고요. 아이고 잘못해서 사절을 눌렀는데 받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손이 3개죠. 바늘까지 쑤시고 있으니까 이때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대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가이드가 있으니까 엄청 일자로 잘 나오거든요. 금액은 한 25,000원 정도, 정품 노루발 기준입니다. 저는 한번 수리를 한 다음부터는 정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긴 건 똑같은데 뭔가 탄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틀릴 겁니다. 바늘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좀 땀을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괜찮습니까? 여기 좀 일자로는 적당히 뭐 나왔거든요. 적당히 좀 나왔고요.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딱 이 정도로 제가 원하는 속도와 퀄리티입니다. 제 눈에만 이쁘겠죠. 일단 제 눈에는 참 이쁘고요. 그러면 똑같이 해서 계속 작업만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한 3개 정도 연달아서 시간도 체크해 볼까요? 지금 28분 25초 28분 25초이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할 때 좀 재단 사이즈가 안 맞았거든요. 그래갖고 그렇죠.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어긋난 모습인데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게용으로 써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굳이 버릴 필요까지도 없고 짧은 쪽 기준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재단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건 박는 거 사실 얼마 안 걸리겠죠. 이런 거 박는 건 한 뭐 20-30초면 다 박겠죠. 요거조차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공업을 가시든지 하셔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들고 제가 밖에 나가서 미싱할 생각까지 했거든요. 전기 코드만 있으면 손님들 앞에서 제가 직접 제공하는 모습 보여드려도 그것도 이제 그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장사의 그게 묘미 아니겠어요. 제가 토스트 장사 같은 것도 보면 원래 쇼잖아요. 손님들 눈앞에서 직접 만들어 드리고 마가린 같은 거 칠하는 거 그거 다 쇼거든요. 그렇죠? 손님들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재밌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 실력을 연습해가지고 남한테 뽐내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돈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손님분들 기다리시는데 이제 지겹지도 않으시고 뭔가 가치 있게 뭔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게. 맞죠?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코드만 있으면 그러면 제가 직접 하는 거를 바로 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총각이 직접 만드네. 뭐 그러면 완전 신용도 있게 살 수 있겠죠, 또. 그래갖고, 저 이원단으로 한 개 더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즉석에서 요구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어디서 장사하세요?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가게랑 좀 시너지를 내려면 인근에서 계속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인근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부산에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까지 노리려면 그냥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재미있게 다닐 거면은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됩니다. 아무 때나 가면 되고 그건 이제 제 마음이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날씨 영향을 되게 많이 받죠. 노점이. 그래갖고 그냥 갈 수 있을 땐 가고 안 갈 때는 안 가고 그런 건 또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었고 매주는 못 가요. 아니면 실내에서 할 수 있으면 실내에서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차에도 막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는 데칼 같은 거를 붙이면 이제 차에 그게 좀 전 싫거든요. 그래서 자석으로 그냥 뭐 해갖고 뭐 자석으로 뭐 느낌 내도 됩니다. 그렇죠? 자석으로. 그냥 진지하게 고민이 있는 거 그런 거 해갖고 이제 장사할 때는 뭐 99 번가 뭐 그런 거 붙여놓고 99 뭐래든 드르륵 이거 저희 마크 있죠. 그거 딱 붙여놓고 재밌겠죠. 입간판 또 딱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어머니가 제가 경차를 사기를 굉장히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촌 누나 중에서 뭐 아직도 경차 타고 다니시는 누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경차사도 충분히 그게 생활이 되는데 너는 왜 굳이 뭐 이제 아반떼 같은 걸 살라 하냐.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로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어머니는 이제 돈을 까먹는 그냥 수단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제 그렇게 치면 경차가 가장 이득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방금처럼 이제 노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주말에도 하겠다라는 의견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경차로 할 수가 없죠. 맞죠? 왜? 짐을 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테이블 같은 거 실으려면은 적어도 소형 SUV는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마침 딱 그 차가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오렌지 차고 제가 이제 가게 색깔 같은 걸 오렌지로 맞추다 보니까 멀리서 봐도 띄는 그런 색입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진짜 차로 돈 벌 수 있는 수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황금마차, 군대 가면 이제 황금마차 같은 기품도 이제 줄 수 있으면서 저 나름의 이제 꿈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돈도 벌고 어차피 차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미래 설계까지 모두가 가능한 완전 전천후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동형 사무실이죠, 진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실 그게 집보다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저한테 지금. 두 번, 그게 됨으로써 이제 평일에 이렇게 좀 재고를 쭉 만들고 주말에 나가서 판매를 하고. 근데 이제 좀 장사가 되는 매장인지 그런 걸 좀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하다 보면 또 되겠죠. 그래갖고 참고로 이제 전기가 되는 상황이면은 가서 또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그거거든요, 진짜. 손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좀 제공 그런 거 막 가갖고요. 자기 거 아닌 건데 막 올려놓고 막 2배, 3배씩 받아먹고 파는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 저렇게도 이제 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었거든요. 저도 뭐 몇 개 정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 제품들 뭐 해봤는데, 아,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지가 않습니다. 딱 제 걸 해야 이제 자신있게 팔거든요. 남의 거를 이렇게 막 남들이랑 똑같은 걸 팔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제가. 그런 거 하기도 싫고. 뭐 이렇게 하면 일단 4종 세트죠. 일단 이 정도로 해볼까요? 28분, 아까 25초에 시작했나요? 그 정도라 치고. 그러면 뭐 한 40분 내로 만들면은 좀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40분, 뭐, 보자. 거지 한 29분 시작했다 치고, 28분 시작했다 치고요. 한 개당 한 3분 정도 잡으면 41분 안에는 완성을 하는 게 좀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안에 좀 덜 박혔네요. 그쵸? 덜 박힌 거 좀 제외를 하고, 이렇게 이제 미스가 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거든요. 그쵸? 우리가 펴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나름 생각을 해본 게, 그냥 90도를 만들지 말자. 그냥, 그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막는 거야 뭐 금방 받겠죠. 이제 이거 펴는 게 항상 관건입니다. 됐고요. 이거 한 개당 3분 안 걸리겠다, 그쵸? 얘 내면은 뭐 대박인데요. 이렇게 하고. 한 점 더. 아무튼 이제 차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물에 이제 노점을 했던 기억도 어머니는 다 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말만 하고 안 할 거다 쟤는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그죠 한 1,000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그 차 사는 걸 좀 허락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어머니도 딱 봐도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가게 재고도 엄마 처리할 수가 있다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반전보다도 좀 할 일도 있을 거고 나도 에너지도 받고 상권도 공부하고 얼마나 좋냐. 아들이 일요일에 노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어머니를 설득을 합니다. 어머니가 한 방에 오케이를 해주실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갖고 한 10월달에 살 거다. 지금은 이제 비싸고 늦어지면은 아마 중고차가 12월에 제일 비수기잖아요. 신형 나오고 이럴 때.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은 힘들거든요. 그러면 실내 장사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실내면은 사실은 뭐 상관없이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실외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미세먼지 장난 아니잖아요. 황사 같은 것도 있고 그냥 그러면은 사실 밖에서 할 수 있는 날이 한두 달밖에 안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실외도 뭐 아무튼 실외는 좀 아무튼 여건을 많이 탄다는 점. 특히 미세먼지 그러니까 봄이 좋은 계절이 아닙니다. 장사하기에 꽃가루 날리고 이런 게
좋은 계절이 아닙니다. 좀 데이트 코스 같은 데서 이제 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꽃 완전 만발하는 데서 해도 재밌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아무튼 이제 꽃가루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상상을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어차피 바로 할 거 아니니까 이제 공부한다 치고 이렇게 계속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고 최대한 이 상품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 추측해서 가는 것 계획하고 가격이야 뭐 지금 파는 거랑 비슷하게 해서 가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가게에 있는 거 뭐 재고 처리다 뭐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뭐 안 해봤던 좀 공격적인 마케팅 뭐 그런 거 한번 해봐도 됩니다. 오지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한다 치고 뭐 폭탄 세일 뭐 이런 느낌으로 저 원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안 하는 타입인데 공부 삼아서 또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인생이. 여기 좀 미진 부분은 한번 좀 더 보고 갈게요. 41분인데 이거 박았다 치면 42분에 끝났겠죠. 그러면 한 개 남거진 3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오류가 아예 안 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감안은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좀 미졌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받으면 좀 어설플 수 있어요. 이게 다 펴가지고 여기서부터 0,0으로 해서 끝까지 자 다시 요거 감안해도 작업 속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한 개당 한 3분 정도. 옛날에 한 개 15분 걸렸던 거 생각하면 진짜 인건비 5배 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겨우겨우 막 3,500원 붙였었는데 요새야 저도 막 손기술이 그래도 좀 좋아져가지고 빡벌이는 할 수 있게 됐죠. 이제 3,000원 팔 때는 아무것도 안 남았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러니까 직원까지 있으면 절대 남지 않는, 손님들은 여기서 더 보통은 할인 뭐 이런 거 바라시잖아요. 지금 뭐 서비스 챙겨드리고 이러면, 그러니까 유지만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원래는. 두꺼운 천이라서 사실 각 잡는 게 더 어렵긴 해요. 됐습니다. 뭐 이렇게 좀 동그랗게 했는데 어차피 요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도 좀 지금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운 천이 잘 안 돼요 원래. 오히려 두꺼운 게 더 어렵다. 자 이제 그런 거로 두꺼운 천 또 한 2개 정도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43분이거든요. 계속 할수록 저는 이제 저한테 도움이 되겠죠. 계속 연습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연습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은 진짜 일찍 들어가 볼게요. 한 2개 정도만 더 하고. 어제도 한다면서 어제도 1시간 반 촬영했나요? 아무튼 퇴근을 일찍 해라는 그 인공지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워있다 보면 잠이 오겠죠. 한 땀이 더 왔어요. 괜찮습니다.
몇 분의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까먹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예 완전 안 맞다, 그쵸? 완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대충 맞춰서 해볼게요. 눈대중으로 그냥 맞추겠습니다. 굳이 또 뭐. 이런 거 해갖고 이제 제가 도난이 많다 했잖아요. 이런 거 그냥 드릴 거거든요. 이런 거 뭐 해야 되나 좀 아무튼 완전 좀 연습용으로 나온 것들 있죠. 잘 되고 못 나고 뭐 좀 연습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하다가 좀 실수 난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건 재단에서 큰 미스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감안을 한다 했죠. 끝에는 이렇게 그냥 잘라줬고요. 왜냐하면 뒤집을 때 좀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요거 빨리 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요게 급선무입니다. 큰 가방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큰 가방 판매가 돼가지고 큰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까만 천으로 또 만들어 볼까요? 천도 쓸 겸에. 아, 그리고 이게 사직동에 밥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제가 어제 했습니다. 정성순대 가자고, 순대 전골 먹으러 가자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는 흔쾌히 콜 하셨습니다. 어제 뭐 소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이제 그 말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사직 지금 야구 시즌인데 특히 지금 롯데가 성적이 어떤데 지금 사직을 가자는 건 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말도 좀 일리가 있겠다 싶어갖고 그냥 뭐 혼자 가야겠다 싶대요. 다음에 그래갖고 뭐 저는 거기서는 굳이 막 반발을 안 합니다. 뭐 그렇겠다 하거든요. 그 말도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장 보러 가자는 거예요. 코스트코 가자 이러면서. 알겠다 했거든요. 그냥 장 보고 이제 순댓국집을 가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갖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트코 한 달째 안 갔단 말이에요. 가야겠죠 이제. 맛있는 반찬을 사러 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 사직동은 아마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이제 야구도 이제 한번 보러 가볼래 했는데 아무튼 모바일로는 티켓 예약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거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안 좋은 좌석이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좌석도 이제 앉아보고 좋은 좌석도 앉아보고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왜 안 좋은 좌석은, 그러니까 왜 8,000원밖에 안 하고 10,000원밖에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10만원짜리 좌석 왜 10만원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느껴보진 않았지만 너무 비싼 좌석은 안 앉으려고 하고요. 그냥 저렴한 좌석 있죠. 그냥 8,000원짜리 제일 안 좋은데 한번 앉아보려거든요. 당장은 제가 이제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삼진아웃 이런 거밖에 모릅니다. 옛날에 이제 이대호 선수밖에 몰라요. 손아섭 선수 있었을 때 그때 보러 갔던 것 같거든요. 옛날에. 네, 그때 야구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깐 야구장을 구경하러 간다. 가면서 이제 겸사겸사 선수들도 보고 그냥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야구장 분위기도 보고. 개인적으로는 야구장 의자가 이제 옛날에 제가 갔을 땐 플라스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앉아있으면 분명히 이거 어떻게 앉아있지? 저는 이 생각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컴퓨터도 이제 계속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픈데, 그렇죠. 그러니까 의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앉아있을까 이제 이 생각도 하고,
궁금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로 팔리는 상품이라든지 가방 이런 거 궁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러면 제가 이제 관찰을 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혼자 가면은 그거를 제가 질릴 때까지 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티켓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조금 이제 좀 감각적인 느낌이 계속 느꼈습니다. 그런 걸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게 정확한 시간 체크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게 좀 다림질 덜 돼가지고 되게 구겨졌는데 이런 작업물도 한 번씩 나오겠죠. 그럼 가만히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51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할라 했는데 1시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사주상 필요한 기운이 화학 기운이었는데 거기 이제 야구장이 화기운이더라고요. 이게 다시 보니까 저한테 부족한 기운이거든요. 사직동 자체도 화기운이더라고요. 이 야구장 때문에. 참 운명이 뭔가 인도해 주는 그런 느낌도 이제 들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좀 그렇거든요. 신기해요. 어릴 때는 뭐 사주 그거 뭐 예민도 뭐 이랬는데 나이 들고 나서는 이제 인생을 이제 살았잖아요. 그래도 조금 살았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찰떡같이 맞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대로 좀 흘러가는 느낌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시기가 있으면 더 당길 수도 있고 조심할 수 있으면 이제 또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여행사 간 것도 신의 한수입니다. 여행사에서 사주 배우라고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저한테 사주랑 관상을 배워야 된다, 진원아 하면서. 그것도 이제 저희 회사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여행사에 영업하러 갔는데 거기서 해준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너랑 나랑 오늘 원래 만나는 날이었다 이러면서 날짜 이런 것도 이제 넣어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원래 그런 날이다 이러면서 신기했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그분도 봐주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 내갖고 자주 봐줄 테니까 우리 뭐 남포동에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개인 사주 자기도 이제 봐주겠다 이러면서 엄청 신나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희가 만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분은 사주를 왜 공부를 했냐 하니까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봤다는 거예요. 자기 사주가 너무 궁금해서. 뭐 그렇게 시작했답니다. 근데 다들 이제 제각각의 이유로 시작을 합니다. 자, 52분 시작했는데 헐, 여러분들 2분 만에 했습니다. 빨리 하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네요. 2분 만에 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2분의 2 정도면 이게 주절목 아닙니까? 완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아무튼 넙죽 먹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럴 수가. 2분 만에 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이게 한 3분 컷 정도 항상 생각했는데 직접 이제 막 머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비도 오고 머리가 떴어요. 머리 한번 감았는데도 이렇거든요. 2분은 저도 놀랍네요. 하긴 뭐 2분 나올 법도 합니다. 이게 빨리만 각 잡으면 2분 나올 법 합니다. 차라리 그냥 조금 하면 돼. 그건 아무튼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니거든요.
맞죠. 필수 소비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끼려면 아낄 수 있는 품목입니다. 오늘 또 뭔 생각을 했냐면, 그런 거 있죠. 헬스장 폐업률에 대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봤어요. 그러면 왜 폐업하는지 나오겠죠. 그리고 헬스장 일단 처음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좀 운영이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헬스장도 폐업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왜 돌아가고 그런 걸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서비스도 해야 되고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 티칭까지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돈 관리 뭐 그런 거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만 잘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이건 마찬가지. 음식도 뭐 음식만 잘하는 게 아니고 위생도 해야 되고, 그렇죠. 위생 제일 중요하죠. 예, 기본입니다. 이건 뭐 항상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뭐 완전 막 A 뿔 등급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막 거미줄 같은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해도 안 알아줘요. 보통 청소를 해도. 그래서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안 알아주는데 안 하면 결국 티가 납니다.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다고 막 엄청 막 도파민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다 해야 도파민이 나올 거예요. 청소하면서는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죠. 음식 장사가 좀 만약에 좀 힘들다 하면 이제 그런 연유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메뉴 같은 거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은 뭐 사실 그런 건 없다, 그렇죠. 그냥 뭐 적응만 하고 어떻게 내가 좀 과학적으로 뭐 뼈를 뭐 팔을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를 힘줘야 되고 안 다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대충 회원님들의 성향을 보고 뭐 이렇게 지칭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근데 이게 아무튼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운동 기구가 한 개당 300만 원 칩시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뭐 한 40대 있다 쳐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천국의 계단 이런 거 비싸긴 한데, 그런 거 제외하고 닝머신 뭐 이런 거 한 10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10개면 이미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다른 기구도 한 20종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20종류. 뭐 벤치도 2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스미스 머신 이런 거 뭐라 했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적어도 뭐 기구 한 25개 내야 될 겁니다. 최소. 그러면 한 개당 300 잡으면 7,500만 원. 거기다가 당연히 뭐 그 정도 평수면은 뭐 2층이나 치면 2, 3층에 자리가 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뭐 그 정도 평수면 180평? 100평 안 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거 뭐 목욕시설 이런 거 다 해야겠죠. 돈 이미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거 막 수도 공사만 하는데 보니까 한 5천만 원 들어간 것 같고, 제가 참 길거리에서 장사했던 거에 비하면 리스크에 비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길거리 장사는 집에서 재료만 살 수 있으면, 그러니까 10줄 김밥 산다 치면은 저희가 그래도 한 3만 원 아니면 충분히 재료 마련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꼭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만약에 하면은 뭔가 분점으로 간다든지, 원래 큰 데서 제가 일을 하다가 사장님 저는 원래 좀 관리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뭐 돈은 그렇게 제가 안 받아도 되니까 한번 그냥 경험 삼아서 하고 싶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이제 사실은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영업은 하고 싶은데 뭔가 사장님처럼 책임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표가 돼서 하는 건 힘들 것 같다. 그래갖고 운영하는 건 자신 있다. 대신에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이제 좀 잘하면 매니저도 되고 분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저는 나가서 차릴 겁니다 이러면 이제 저도 이제 한번 대표님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나가라 하거든요. 나가라는 편이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제 돈으로 물론 돈 좀 적게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충 시장성을 더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이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고 헬스장 주변 시세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높은 비용의 헬스장의 시세를 보고 그렇게 뭐 잘 아무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그 다음에 좀 뭐 아무튼 뭐 헬스장 관리 뭐 기구 닦고 뭐 청소 잘하고 뭐 그런 건 기본이고 그렇죠. 뭐 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기초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뭐 자신 있는데 아무튼 기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 리스크도 있고 평생 하는 거 좋은데 이 경쟁도 뭐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모르겠어요. 이게 해영수를 몇 명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게 좀 아무튼 생각은 해봤어요. 아무튼 이제 좀 리스크는 있고 그다음에 폐업하면은 그거 다 어떻게 될 겁니까? 아무튼 처분 어떻게 되죠, 그게? 그것도 좀 힘들겠죠. 제가 폐업하고 나서 회원분들한테 이제 돈 안 들려주고 그런 것도 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좀 제 성향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런 일 없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헬스장은 이제 그렇고 노점상에 진짜 이거는 계속 꽂힙니다. 꽂히고 어차피 사야 되는 자동차를 사무실로 쓰면서 이 동네 사무실 쓰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이게 뭐 그러면서 밥도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밥도 먹고 뭐 재밌게 즐기면서 나중에 뭐 와이프 될 사람이 같이 가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뜻이 맞으면 이제 놀러 가면서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장사 잠깐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싸게 빨리 팔아버리고 가서 또 이제 놀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여행 경비도 벌고 재밌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좀 그런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잘 해야겠죠. 그래갖고 앞에 가게에 저희 딱 1시간만 자리 좀 쓰고 싶은데 1시간 저희 빌리면 얼마 드림될까요? 막 이러면서 뭐 1시간이면 괜찮습니다. 뭐 이러신 분 만나면 그래도 뭐 돈도 좀 넣고 그래도 제가 그래도 딴 데 뭐 부스비 같은 거 막 뭐라 해야 되나 막 8시간 10시간 하면 그래도 한 시간당 10,000원 받는다 이러면서 시간당 10,000원이면 뭐 보통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세를 예를 들어 200 내는 데가 있다 칩시다. 한 달에 200이면 하루에 뭐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칩시다. 7만 원이고 그럼 1시간에 10,000원이면 비싼 거죠.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그래도 제가 넉넉하게 드린 편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한 2시간 정도 생각해가지고 여기 혹시 뭐 월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월세에서 그러면 30을 나누고 그 30에서 제가 빌리는 시간 그렇게 나누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깨끗하게 쓰고 이런 거 팝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거랑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 좋은 데서 빨리 파는 게 그것도 이제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놀아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랑 놀아야겠죠. 그러면 뭐 그런 건 자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뭐안 된다면 이제 옆집 가서 또 물어보고 경찰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서는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좀 진짜 구석진데 가서 하면은 좀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카메라도 없고 그런 데 있죠.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저 사람은 공부 삼아서 한다 그런 느낌 들면은 뭐 어린 총각이 이제 그렇게 한다 치면 그렇게 나쁘게 안 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초딩이 있어요. 초딩인데 갑자기 뭐 이것저것 막 파는 겁니다. 자기 나름 막 이렇게 하고 막 파는 겁니다. 뭐 귀엽게 보겠죠. 그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전 처음 했습니다. 그래갖고 딱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총각이 그냥 뭐 앞치마 입고 나가갖고 막 판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좀 감정적으로 설득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냥 새벽부터 일찍 나가갖고 뭔가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거가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저는 이제 아무튼 그런 쪽도
할 수 있으면 이제 다 모든 방면에서 이제 설득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뭐 여러 방법이 있죠. 근데 다 쓰는 게 좋을 거예요. 다 한꺼번에 다 쓸 수 있으면 좋고, 시도 안 해본 거고, 이렇게 영업하는 건 사실 옛날에 책방 사장한테 영업 배운 겁니다. 이게 책방 사장님이 보면요, 사람들이 안 쓰는 거를 진짜 많이 해요. 남들이 안 할 법한 영업잖아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원단을 사야 돼요. 제가 그리고 사야 되는데 그냥 뭐 한두 개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 총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총판이라면 거의 도매잖아요. 대리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 거고, 일본 사람이니까 이게 국내에 당연히 이제 기업이니까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 딱 책임 있는 사람이 도맡아가지고 국내에 이렇게 탁탁탁탁탁 조금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주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완구 같은 거 됐기 때문에 그 일본 피규어 같은 거, 뭐 코토부키아라든지 그런데 메이저 안 돼서 한국 총판, 뭐 건담샵 이런 데다가 탁 다 줍니다. 다 주면 건담샵에서 이제 국내에 이렇게 이제 개인 소매로 이제 계속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수익이 또 이제 일본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원하거든요. 큰 회사가, 그러니까 출판사가 개인 한 명 한 명한테 만화책을 팔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사람의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얼굴도 마주 봐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근데 총판에서 이제 총판으로 책 갖다 줄 때는 그냥 책 다발 때 그냥 주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책 한 300개 정도 탁 접으면 그대로 끝이잖아요. 간단하죠. 뭐 예를 들어 학습지라 칩시다. 학습지 뭐 한창 공부할 때 뭐 진짜 한 몇천 권씩 똑같은 거 그냥 갖다 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딴 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물류 장사를 하면. 아무튼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그거고, 저같이 좀 감정적인 사람이 영업을 할 때는 뭐 옛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유희양 카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미카엘이라는 데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갖고 저도 몰랐는데 아무튼 그냥 이제 연락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카드 게임을 주로 했고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된 사람이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싶었던 데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돈 많이 버신 것도 아는데 그래도 한번 궁금해서 연락을 해봤다. 이런 거는 도대체 뭐 저희한테 공급해 주실 수가 있냐, 이런 제품이 너무 저희는 필요가 하고, 저희 손님들이 항상 미카엘 이러면서 이 가게를 외친다. 사장님이 파는 물건들을 어떻게든 구하고 싶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좀 도매가로 주시면은 저희도 뭐 아무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뭐 그냥 가게사진 찍어놓고 아무튼 이런 가게다. 아무튼 그래서 좀 소통 위주로 하고 있고, 너무 좀 눈탱이 치는 장사 그런 거 아니고, 아무튼 가게 구색상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최소한 일단 뭐 5%의 마진도 괜찮다. 일단 세금만 낼 수 있게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일 보냅니다. 메일. 그냥 그 기금 영업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게 24살 때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력서 같은 거 보고 뽑을 때 좀 마음이 움직여야 뽑거든요. 아무나 뽑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한테 이력서를 주는 겁니다. 근데 딱히 뭐 포맷이 정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증명사진 이런 거가 없지만은 그냥 뭐 대충, 근데 저를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 뭐 전경 가게 사진, 그 다음에 뭐 왜 저희가 장사하는지, 그 다음에 제 정보도 좀 있으면 좋죠. 그래갖고 최대한 상세하게, 그래갖고 저희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술이랑 담배를 하시면 안 뽑거든요. 음식 장사를 하고 특히 어르신분들이 많고 종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나 절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하시는 분들 중에 타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안 뽑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단 보내봐요. 한 100군데 보내도 한 10군데도 답장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영업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분은 참고로 이거 어디 가게지? 근데 가게 보니까 좀 허접하진 않거든요. 봤을 때는. 그리고 자기가 없는 그런 도서류가 2만 권 이상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구색용으로 카드용품까지
그러니까 이제 딱 봐도 자기랑 어울리고 자기도 우리 가게 손님으로 오고 싶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서 바로 오셨어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와갖고 가게 구경하러 왔다 하면서 조금씩 이제 보내주시더니 이게 캐리어에,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보따리로 안에 막 몇백 개씩 이렇게 딱 사가지고 오는 보따리 장인도 이제 경험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이거를 일본에서 개당 한 800엔 정도 사오면 서울에는 좀 2만 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 친구들은 용돈을 부산보다 많이 받는 인식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한 번씩 이제 이게 게임 같은 거, 대회 같은 거 나가본 적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애들은 완전 금액부터 틀려요. 저희랑 이제 용돈 받는 게 틀리기 때문에 세뱃돈을 무슨 100만 원씩 이래 받대요. 저희는 뭐 많이 받아봤자 이제 한 10만 원 이래 받았는데 10만 원도 요새는 좀 많이 받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때는 이제 그 친구들은 그 가격에 산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비싼데 물가가 뭐 그렇다는 거니까 뭐. 그래갖고 그 한 푼 한 푼도 소중했겠죠, 그 사람은. 그래갖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도 조금씩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람이 대충 좀 안 좋은 거 보내는 거 딱 촉이 오거든요. 이 사람도 장사꾼이니까 그냥 제가 보면 압니다. 그래갖고 대표님한테는 사장님 이거는 이 사람 장난치는 겁니다. A급은 자기들 다 갖고 있고 그냥 B품 아니면 반품할 것들 지금 골라서 주는 거라고. 이거는 더 이상은 좀 안 되고,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금액이 한 700엔, 800엔 정도고, 비행기 값 해가지고, 뭔가 이제 손님 개인 주문이 있을 거 있으면은 이제 한 명이 가서 다 쓸어오면 된다. 근데 이게 한 명이서 그렇게 한 몇백 개씩 담으면 이제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 거 티가 나면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삽니다. 이걸 사는데 이걸 제가 30개를 샀어요. 한 사람이 보통 30개 안 필요합니다. 식품도 아니고. 그러면 물어봅니다. 너 30개 왜 샀어?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 되팔이 하려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예, 세금 내면 됩니다. 근데 보통 세금 내기가 싫죠. 관세를 내기가 싫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러다가 한 400만 원치가 걸린 적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저도 걸리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상한 이제 대학생 남자가 이민 가방 막 이만한 거에 뭐 피규어 같은 거를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제가요 여자의 피규어를 샀으면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좀 남자 피규어 있죠. 그런 거 막 쿠로코이 농구 같은 그때 아무튼 농구 만화가 좀 유행을 했어요. 저희 가게에서. 그래갖고 똑같은 피규어, 남자 피규어만 40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자인 줄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바로 일로나 이래갖고 왜 샀니? 너 용도가 뭔데?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이게 장사하는 거 맞고요. 사실 뭐 용돈벌이 한다고 한번 사봤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갖고 그 순간 이제 한번 딱 끄였거든요. 끄이면은 계속 끄이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뭐 아무튼 주의인물 경고 같은 게 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왔다. 가방 무조건 검사해야 되거든요. 너 일단 처음이니까 보내준다 이런 거예요. 거기도 이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단 초범 봐줬습니다. 초범 봐줬고 저도 근데 몰랐어요. 진작에 진짜 몰랐기 때문에. 그래갖고 사장님은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돈까지 가져오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벌금 물을까봐. 다행히도 이제 선처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장님 그럼 저는 이제 빨간 줄이 끄였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반입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이 가셔야 될 것 같다. 이제 그 말씀 이제 드리고, 사실 저는 일본어도 되고, 그러니까 굿즈 같은 것도 보면 사장님 이거 팔립니다. 이거는 안 팔립니다. 바로 구별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 분야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이랑 둘이서도 몇 번 갔어요. 몇 번 가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면서 그렇게 발전도 하고, 어쩌다 보면 또 이제 뭐 좀 고토부키아라든지 방금 말한 맥스팩토리 이런 데 또 매일 넣어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안 돼가지고 5번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5번. 결국 해주셨거든요. 결국 해주고, 아무튼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저기 보면 지금 애니메이터 섬에서 하고 계세요. 하고 이제 영업이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사람의 감정을 계속 이제 건드려라. 이게 첫 번째였고, 저도 사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은 이제 저도
고집 센 사람에서 재장사 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지금 이제 관뒀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재고를 너무 많이 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돈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 볼수록 이제 내랑 안 맞다 생각 들어서 이제 그건 이제 그만뒀고, 아마 계속 이랬으면 저도 뭐 거기서 계속 뭐 하고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 더 행복하고, 재밌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미 진짜, 그러니까 뭐 코토부키아가 먼 기업이냐, 넌 그럴 수 있는데, 뭐 국내로 치자면 좀 왕구 브랜드 중에서 좀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뭐 손오공 아니면 뭐 티니핑, 그런데 뭐 인형 만드는 그런 뭐 전문적인 회사 있죠. 이제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그냥 저희 팔게 좀 해주세요.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래갖고 어느 날은 제가 가서 안 된 적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뭐 대경이라는 친구가 간 적도 있고, 뭐 저희 직은 아니었는데 그냥 이런저런 뭐 계속 가게가 좋아가지고 도와주던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갔던 적도 있고, 저희 교수님이 갔던 적도 있고. 교수님은 참고로 일본 분이십니다. 예. 교수님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가가지고 갔던 적도 있고. 재밌죠. 그래갖고 생동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이고,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한창 이제 컸어야 됐기 때문에 좀 브레인들이 알아서 그냥 다 했어야 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알바생은 필요가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냥 진짜 그냥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은, 사장님도 그런 직원은 바로 자르셨어요. 그냥 시킨 것만 하고 딱 봐도 시간 때우러 가는 친구들 있죠. 그냥 가차 없습니다. 그냥 조금 일하다가 너 공부해야지 이제 그만 나와라. 예, 뭐 바로 그냥 자르시거든요. 예. 다행히도 저는 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말 안 들었거든요. 제가 착한 직원 아니고요, 진짜. 아무튼 이제 보다시피 자존심과 쓸데없는 자존심 많고 고집 세다 보니까 좀 많이 부딪혔습니다. 아무튼 자, 아무튼 영상이 계속 길어지는데 제가 1시간 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11시 22분입니다. 촬영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또 내일 또 좋은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가서 또 찾아보고 뭔가 또 계속 뭔가 생각을 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찾아보고 그런 시간, 또 논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저는 그게 노는 거긴 한데 재밌어요. 자, 오늘은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이고, 아무튼 속에서 계속 가스가 나옵니다. 오늘도 촬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